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뿐 아니라 이재명 부부와도 만나 풍수지리에 대한 조언을 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떳떳했다면 천공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습니까? 대통령실도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에 감추려 한 것 아닙니까? 다섯 시엔 뉴스 오후, 월요일엔 정화 영배. 네, 반말은 아니고요. 네, 인사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라면 여야의 협치도 머지않았다 생각을 하면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잘 있었습니다. 근데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좀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안 좋아요. 그러게요. 참 이제 이게 비가 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니까 예, 굉장히 좀 기분도 우울하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다 인사할 때 안전하시라 이런 인사 많이 하는 것 이상한 같아요. 사고도 많이 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천공 아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대선 때 무속 논란 이런 거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풍수지리 전문가가 소환이 됐습니다. 천공 아님 백 교수다라는 거고, 자, 지난해 용산으로 관저를 옮길 당시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을 했었다라는 논란이 일단 불거졌었고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거 다 확인해 보니까 천공이 아니다 결론이 났고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교수다라고 전해졌는데 관저 부지에 다녀간 사람 중에 길게 수염이 난 사람은 백재권 교수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사진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천공과 백 교수 혹시 이분할 사진 있나요? 네. 자, 그 두 분이 좀 얼굴을 보면 사실 인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상 다르고 뭐 수염은 길러서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은 네. 일단 색깔도 좀 틀리고 안경 쓰고 제일 중요한 건 아마 당일날 우리 백재원 교수라는 분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천공처럼 저렇게 뭐 도포 같은 거 입었으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면 저거를 뭐 천공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까? 닮았잖아요. 아니 이제 수염 보면 누가 봐도 오해하기 딱 좋게 생겼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네. 풍수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천공이냐 아니냐보다도 사실 이 대통령 관저를 정하는데 이 개인, 네. 일반인 그것도 풍수가가 개입했다. 이거는 예전에도 우리가 대통령 무슨 개입하고 이렇게 할 때 저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고 야 진짜 착각할 만하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실이 왜 거짓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거짓말은 안 하고 확인은 안 해줬죠. 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자꾸 꼴대를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좀 무속 뭐 마치 뭐 무속 무당 뭐 이런 개념에서 갑자기 지금 백정 교수가 얘기하고는 뭐 관상이나 풍수지리 이것도 같은 걸로 섞어서 얘기하고 좀 전에 무속과 풍수지리는 다른 겁니까? 저는 조금 뭐 네. 결은 조금 다르다고 네. 보여져요. 그전에 그러니까 같이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확인을 안 해줬다. 확인을 안 해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한테 좀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 구할 부분은 이해 구하고 네. 뭐 야단 맞을 일이 있으면 야단 맞고 네. 고쳐가면 되는 거지. 잘 설명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부터 동의해요. 그렇게 하셨으면 그런데 좋은데 지금 보면 오히려 꼴대를 자꾸 바꿔. 이렇게 했다가 이거 아니니까 또 저 얘기했다 저 얘기 아니니까 요새 또 저기 누구도 뭐 민주당 일각하고 부승찬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무슨 민간인이 갔느냐 안 갔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무속 프레임하고 법적 논란은 또 별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그것도 어려워요.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시원하게 해명을 했으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누가 그런데 왔었는지에 그럼요. 대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그렇잖아요. 저 풍수가 백재권이라는 분이 과연 대통령실 인수위에서 어떤 공식적인 역할을 받았는지, 네. 의뢰를 받았는지,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는 받았는지 이런 게 전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백재권이라는 분이 유튜브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이런 유튜브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후에 지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데서 관저를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렇게 풍수가한테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답을 듣고 정한 듯한 이런 일을 대통령실이 숨긴다, 은폐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의혹이 드니까 사실은
이게 국정농단으로 우리가 예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김영배 의원님 말씀 쭉 이렇게 쫓아가면 게 맞는데 중간이 붕 뜨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글쎄 이게 이제 그 백재원 교수가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가서 자문 내지는 조언을 했는지는 더 확인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그 시원하게 밝히면 되는 기본적으로 적어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의견, 제가 만약에 그 관저 이전 TF의 일원이다라고 하면 제가 그 일원이 아닌 누구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갖다가 그 TF에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편집이 안 되니까 어깨거리가 안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네. 우리가 뭘 하나 결정을 해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구해라가 주문이잖아요. 여러 사람 의견을 구해라. 이게 옳고 그르고 공식적으로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야죠. 그게 그건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이게 지금 한 행동이 옳았는지 잘못된 건지는 나중에 또 의견을 많이 구해라는 건 전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절이 됐든 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아니면 또 무속신앙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누군가가 있든 그건 다 개인적인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인대화가 뭐라니 그 조언 내지는 그 결정 내용이 전체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느냐 그거를 우리가 따져봐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게 쭉 해서 풍수 전문가로 인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논리가 좀 튀는 부분이 있다. 관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들은 의견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입장이시고 김영배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해명을 보면은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백재권 씨는 추천했었다 이렇게 네. 이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해명이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는 해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은 백재권 씨가 온 게 맞고 추천한 게 맞고 개입한 게 맞다는 뜻이잖아요. 결정이야 다르게 됐지만 그 말은 인수위 과정에 백재권 씨가 개입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거든요. 그러면 시원하게 그 전말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재밌는 게요. 2017년 대선 때 백재권 교수가 이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네. 그 당시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살쾡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악어라고 네. 했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라고 네. 이렇게 이제 동물로 표현을 했던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이 관상을 보는 분이어서 그분이 이제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 풍수하고 이제 이 운명을 보는 이런 분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다시 국정 운영하는데 이 풍수가 개입하고 또 비선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그게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할 때는 과학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이게 풍수가 나라를 사실은 이렇게 다스리는데 상당히 영향을 주면 이게 또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통령실에서 전말을 시원하게 이야기하시면 된다. 근데 전혀 안 밝히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또 이렇게 빈 구멍이 생기는 게 또 지금 그러니까 그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풍수가 결정을 했다, 비선이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쭉 쫓아가면 그럴 수 있다고 되는데 이 TF 관계자는 그 관저 이전 TF 관계자는 백재권 교수로부터 자문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에 있는 외교장관 공관이 아니라 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백재권 교수는.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의견이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서 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풍수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게 비선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전체 상황을 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국민들이 보는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또 혼란의 홀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근데 거예요. 이거 이거는 자초한 거는 대통령실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제가 밝혔어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 말. 이거를 명료하게 좀 국민들이 설명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줘야 되는 건 맞다. 네. 그 부분이 빠진 건 아쉽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가지고 마치 뭐 엄청나게 무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이 비선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분과 함께라면 여야의 협치가 머지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작부터 막 토론이 불을 붙어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것 중에 하나였을 뿐 그것을 뭐 개입이라든지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과장됐다라는 게 박 의원님 말씀이신 것 같고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공식적인 절차와 국민들께 투명한 설명이 있었어야 이런 논란도 빚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박 의원님 동의하시는 부분도 일부는 있는 것 있어요.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백 교수가 그러니까 풍수지리라고 하는 게 꼭 이번 사례만 정치권과 이제 결부됐던 게 아니라 지금 뭐 국민의힘의 또 얘기이기도 한데 이 백 교수가 예전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만난 적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후보 시절에 이제 경선 당시에 이제 그 여사랑 또 같이 부부가 4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맞는 거죠?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네. 확인이 안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거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정치인들도 사실은 이런 무속이나 점 보는 데나 이런 데 사실 뭐 가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가족들이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지만 네. 제 사실은 우리 형님도 가족이 사실은 우리 어머니 옛날에 힘들게 한 적 있어요. 많이 그죠. 뭐 그 저 연초마다 가서 뭐 보고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 주신 적이 그러니까 있고. 정치인들도 사실은 사전에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보거나 이런 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와서 저보고 국정 운영 과정이나 제 의정 생활하는데 무슨 법 발의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속이라는 게 이제 재미나 아니면 뭐 예방 차원에서 좀 보거나 이런 이제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야지 이게 뭐 나라 운영하는데 공식적으로 좀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건 늘 비선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오랜 이 약간 전통 신앙 내지는 전통 어떤 문화 이런 거하고도 좀 있다 있는 문제라. 사적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예, 뭐 사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요새 볼수 일간지에도 있죠. 좀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그리고 그 김정숙 여사나 이재명 대표의 부부께서 이 백 교수가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본인하고 만났다라는 네. 게 사실과 달랐다. 네. 라고 하면 벌써 한 이게 2박 3일 정도 지났는데요. 벌써 저기 허위 사실 뭐 이래갖고는 소 제기하셨을 거예요. 그거 없는 거 보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만나긴 만났던 것 같다. 확인이 안 됩니다. 저도 추가로 취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또 한창 싸우시다가 갑자기 또 형님이라고 하시고 저는 어디에 장단을 작전인 맞춰야 것 할지. 아무튼 이제 논란이 좀 불거지다 보면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이슈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불거지는 것 자체가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오늘 나왔던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8월이면 또 대통령이 휴가 준비를 또 해야 되는데 뭐 순방 때 김건희 여사 이른바 명품 뭐 호객 논란도 있었고 또 수해복구 건도 있었고 이번에 또 다시 또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무속 프레임이 소환이 되면서 뭐 대통령이 좀 골치가 아플 것 같다. 제대로 휴가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있는데 휴가 갈 수 있습니까? 가도 됩니까? 지금 사실은 정치인들은 제대로 휴가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렇긴 네. 한데 그렇다고 뭐 쉬지 않을 수는 없고요. 네. 또 국민들도 일할 땐 일하고 또 쉴 땐 쉬어야 국내 경기도 또 본인 삶도 재충전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담당 공무원들이나 네. 또 큰 이제 공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그 초소를 지켜야죠. 네. 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여백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너무 많이 머릿속에 빡빡하게 있으면 네. 힘든데 대신에 여백을 많이 갖는 건 같되 대통령의 24시간은 늘 그리고 365일은 늘 그러니까 휴가를 가 있든 안 가 있든 이 국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같은 경우 이제 뭐 8월 중순에 또 미국을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혜도 뭐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뭐 대통령실 직원들 조금 쉴 수 있게 휴가 일정을 형식적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휴가 가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그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이 참모들이 요구하고 국민들도 대통령한테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백을 좀 둬야 우리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휴가 알겠습니다. 겸해서 사실은 휴가지를 어디로 가실지 모르지만 수해 현장 근처로 가서 불시에 좀 현장도 아. 가보고 좀 권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경호가 또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면 또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민주당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감옥에서 온 편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편지 한 장 때문에 민주당이 또 시끌시끌한데요. 최근 이 쌍방울 측의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라고 처음에 이제 진술을 했던 걸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다시 편지를 보내서 뭐 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입장이 바뀐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네. 저게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어떤 게 피의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네. 보도가 이화영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다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맨 처음에 나왔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술이? 이재명 대표한테 네. 사전에 보고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네. 났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일단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거든요. 네. 저 검찰 아니면 누가 흘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전형적인 검찰의 이제까지의 네. 수법이고 프레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여러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해명을 네. 그 기사에 대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말을 바꿨다는 게 아니라 네. 언론이 앞서갔거나 아니면 검찰이 플레이를 먼저 해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게 오히려 저는 문제가 돼서 진실을 이야기한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금 뭐 아닐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저희가 돌아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진술이 바뀌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홀딱 뒤집히는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네. 그거는 검찰일 수도 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보도가 나오고 바로 다음에 재판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맞다,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처럼 전 민주당이 그 반발을 하는 거고 그 사이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민주당에 이게 이화영 부지사의 자필 탄원서라고 하면서 이제 제출해서 그게 또 공개가 돼요. 네. 그 전에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의원이라는 어떤 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또 면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느냐. 저는 지난주 일련의 사안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게 맞는 거지. 아니에요. 이거를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특히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에 면회가 아니랍니다. 제가 확인해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네, 네. 소설입니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해요. 탄원서 제출이 있기 전에 민주당 의원님의 면회가 있었다라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예. 본인이 고분으로 지목된 장모 최고위원이 지목을 해서 얘기를 네. 했던데요. 그분 장해찬 뭐 어쨌든 그분 최고가 이제 얘기를 했던데 네. 그 지목된 분 네. 절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두 가지가 이제 재판정에서 소설이다, 나올 수는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저는 검찰이 기록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렇게 중요한 진술을 바꿀 대목에 있어서의 그 진술 과정은 저는 검찰이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기록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하나 밝혀지고 두 번째는 그 당사자로 지목됐던 K 의원이 아니시라면 그리고 전혀 아닌 누군가가 전혀 없었다면 모르지만 누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면회 기록 그리고 면회에서의 오고 가관 질의 기록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저는 오늘처럼 저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검찰 앞에 가서 바닥에 앉아서 농성하는 거는 굉장히 인전 뭐 공허한 얘기가 돼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민주당 온다. 의원들이 사실 오늘 이제 검찰 앞에 가서 네. 면담을 요청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항의 농성을 하는 일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탄원서 관련해서 간 맞습니다.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 부인에 따르면은 강압 수사를 받고 있고 매일 불렀다든지 아주 이렇게 이 억울한 조건에서 수사를 이제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우리가 사전에 무슨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 의원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조건에 있는지를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이제 완전 소설이라고 하는 또 우리 의원의 말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검찰이 언론 플레이나 정치하지 말고 있는 거대로 좀 빨리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속도를 내서 밝히면 되는 문제고 기소를 하면 되는 문제지. 이거를 대장동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수사를 도대체 몇 달 동안 몇 명이 한 겁니까? 우리나라를 온 나라를 다 뒤져가지고 수백 번 압수수색 해가지고 지금 사실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말 지겨울 때도 됐거든요. 이제는 그냥 실력으로 말하면 좋겠어요. 결과로 말하고. 이번 건으로 두 가지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첫째 하나는 그 쌍방울과 관련해서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까지 왔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가지고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이제 호들갑을 떨 정도의 일이 왔고, 그래서 저거를 결정적으로 진술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 하나. 그러면 이재명 지사하고 직접적으로 뭔가 관련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대목이 하나 되는 거.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김문기 사장을 안다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선거법 등등등 해서 보면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다 무언가를 자르려고 해요. 이번 것도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이 저렇게 됐건 안 됐건 내가 떳떳하면 재판정에서 혹시 내가 기소가 되면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면 되지, 이렇게 온 당이 나서서 검찰을 막 항의 방문하고 어제 했었던 진술이라고 하는 게 내일 또 바뀌어야 되고 부인을 시켜서 탄원서를 그걸 또 당을 통해서 제출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는 이번 일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또 준비한 소식이 있었지만 두 분의 열띤 토론에 의해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든 야든 공감대가 있는 부분은 8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한 건 그거죠. 이제 가결이 될 것이냐, 부결이 될 것이냐. 민주당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저런 상태로 넘어올까요? 일단 넘어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뭔가를 만들려고 자꾸 뒤에서 쭈물떡쭈물떡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네. 저는 실력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 글쎄 이 상태로 넘어올까?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일단 넘어온다는 것 자체가 좀 섣부른 예측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한 정당한 영장에 숨은 그림이 있고 답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검찰 가시고 뭐 이런 것들은 네. 지금 일련에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혹 범죄의 이 기소의 여건이 정당치 않다는 걸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당치 않다는 이유로 검찰이 정치 수사한다는 이유로 저는 부결시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피사실 공표란 말이에요. 사실 이 중요한 수사에 검찰이 거의 올인하다시피 전 조직이 달라붙어 있는 수사에서 성과가 안 나오니까 네. 또 언론 플레이가 사실 저 피사실 공표만 해도 저거는 사전에 검사들이 수사받아야 되는 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저렇게 성과가 안 나니까 조급해하는 모습이 검찰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네.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우리 이제 쓰지 않겠다고 네.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뭐 저희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의 열띤 토론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